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오전 9시 45분입니다. 4일 그리고 어제 김정은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쏴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태도가 강경으로 돌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발사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김정은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트윗을 날리고 폼페오도 그 미사일은 한국, 일본, 미국에 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좀 축소지향적인 발언을 했는데 어제 또 쏘니까 이번에는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행사를 하던 중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그들이 발사한 것은 작은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가지고 즐거운 사람은 없다. 우리는 계속 주시할 것이다. 두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되겠지만은 그들은 아직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지금 태도로 봐가지고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I don't think they ready to negotiate.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미국 의회도 상당히 강경으로 돌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금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이 대북 강경 모드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데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풀 가동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이 북한의 선박, 아주 큰 선박입니다. 이게 석탄 밀수했다고 해가지고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건데 이 배를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배입니다만 이 배를 미국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사모아 항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가리키면서 최대 압박 정책의 적절한 적용이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돌아갈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내가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시행을 줄곧 주장해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드너 상원 의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오히려 제재를 늘려야 한다. 제재를 더 가중시켜야 한다. 북한이 말한 것,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북한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마크 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관계를 매우 과시해 왔는데 현재로서는 그로 인한 이점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관여한 것은 적절했지만 개인적 유대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하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 Trust but verify란 말입니다. 신뢰하되 그러나 검증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잭 리더 의원도 북한과의 협상이 기본적으로 백악관에 의해 다뤄졌다는 점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무급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목록 신고 등을 제출하는 등의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 탑다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경한 발언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법무부가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압류한 거 동시에 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하나 중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해 발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의 공을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북한이 미사일 실험, 핵실험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핵실험, 미사일 부분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한 50구 정도를 가져왔다. 지금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명분을 발굴해서 가져왔다. 그 다음에 오토 원비어 송환해서 데리고 왔다. 납치자, 납북이 아니 참 억류되었던 사람들을 몇 사람 데리고 왔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이 유해 발굴에 대한 접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유해 발굴을 일단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공으로 여겼던 몇 개가 지금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트럼프도 이제 기분이 좀 나쁘게 생겼습니다. 왜냐? 언론과 미국 상원이 견제를 하면은 트럼프도 자기가 김정은과 궁합이 좋다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밀고 나가기에는 여론의 저항이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데 계속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위협은 확실합니다. 어제 쏜 미사일도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궤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궤도가 이게 50km 아래쪽을 비행하면서 회피 기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보통 미사일과 달리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비행 중에도 날아가는 중에도 조종이 가능해가지고 사드나 패트리어트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어제는 또 400km 날아갔습니다. 4일에 쏜 것보다 더 길게 날아갔어요. 평북 구성에서 저 동해 쪽으로 쏘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완전히 실전 배치할 정도로 여러 방향으로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쏠 수가 있다. 여기에 이게 핵탄두용입니다. 소형화가 되죠. 물론 한 700kg 정도로 소형화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실전 배치 상황인데 이걸 실전 배치해 놓으면은 한국은 기존의 방어망으로는 막기가 어렵다. 중대 사태입니다. 이게 한국으로서는 중대 사태인데 미국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2번 연달아 이렇게 발사하니까 이제 어느 쪽이든 행동을 선택해야 될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아직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미 아랫사람들이 트럼프까지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더 추가적 제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무자들을. 그러나 계속
도발하면은 그 제재 카드를 풀겠죠. 그럼 더 입장이 경색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서 트럼프가 좀 양보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그 중간 단계로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여론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도,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의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편에 설 수 있는 여론이 미국에서는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김정은 편에서 트럼프를 설득을 하는데 이게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대북 식량 지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식량 지원도 지금 북한에 과연 기아 사태가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북한의 식량 생산이 과거에는 한 연간 350만 톤 정도 되었다는데 이제는 굉장히 늘었어요. 한 500만 톤 이상 늘었기 때문에 북한에 식량난은 없다. 제가 식량난이라는 것은 굶어 죽을 정도의 식량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돼 가지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자생력이 생겼다. 그런데 북한에 뭐 때문에 식량을 줘야 되느냐? 그게 과연 인도적 지원이냐? 그게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려면은 대북 식량 지원과 국군포로 송환을 맞바꿔야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도발의 효과가 별로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는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기 어렵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런데 한편 이제 시간이 누구 쪽이냐인데 오늘 조선일보의 김병연, 이 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연 교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재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먹히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북한이 의외로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은 자본주의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남한은 좌경화되고 있는데 북한은 자본주의화되고 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70%, 80%나 된다. 무역 의존도가 한 50% 된다는 겁니다. 50%. 이건 세계 평균이 60%인데 50%니까 거의 개방체제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제재가 먹혀든다는 거죠. 과거처럼 문 싹 닫고 있을 때는 괜찮아. 그래서 수출, 수입, 무역 총액이 급락하고 있다. 80%, 90%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더구나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간 지 한 1년 됐는데 이게 점점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런데 북한에는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류는 김정은 측근 최고 간부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이 무역과 연관되는 일을 해가지고 한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때 떼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중간층은 뜯어먹고 사는 사람, 아래 인민들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아래 인민들은 장마당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점점 이 장마당의 힘이 노동당의 힘을 압도하는 쪽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번 확대되면 이거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런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안으로는 노동당과 장마당의 영향력 경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은 꿈쩍하지 않고 한국이 봉이 될 만한데 트럼프가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안 되고, 중국도 미국이 무서워가지고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은 어렵고, 러시아는 그럴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세계가 같이 하는 겁니다. 세계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결의로서 오토 원비의 모친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세계 지구의 암덩어리다. 절대 악이다. 이런 자와 이런 거짓말쟁이와 협상하는 것은 그것은 속임수다.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데, 김정은이가 자 그러면
이렇게 쏴도 또 꼼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 일본을 향해서 준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 괌을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 쪽으로 쏜다. 그때 미국이 보일 반응은 지금 상황으로는 달래는 쪽이 아니고 때리는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